자, 얘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더한 거의 연립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이거 싹 다 더하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싹 다 더하면 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긴 해. 그래서 A, B, C를 구한다고 해도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게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는 공식은 있는데 없어. 이거 원래 공식이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변형 공식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공식은 딱 제가 알려드린 것까지만 하시고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A하고 B가 있는데 여긴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이 식을 일단 뭐 해봐? 네, 양변 제곱하시면 돼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A제곱에 2배 AB에 B제곱 이렇게 해서 양변 제곱을 해버려. 자, 이거 양변 제곱하면 뭐 되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5 돼요? 마이너스 2배 루트에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 6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얘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B제곱에 2배 BC에 C제곱은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5에다가 플러스 2배 루트에 6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C제곱에 2배 AC에 A제곱 얘가 16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잘 보시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AB, BC, CA 2개씩 있지? 그러면 이거를 싹 다 더하면 결국 2배에 A제곱, B제곱, C제곱에 AB의 BC의 CA 값이 다 더하니까 2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니까 1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보시면 돼요. 만들어서. 알겠죠? 그 다음에 7-4번도 이것도 자 봐봐. 미지수 3개짜리 3승 나왔잖아. 3승. 그러면 그 공식밖에 없죠. 그죠? 그 공식밖에 없죠. X 3승, Y 3승, Z 3승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의 값을 알려면 일단 더한 값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알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얘네 둘은 직접적으로 알려줬는데 얘네 둘은 안 알려준 상태 아니야. 그럼 얘네 둘과 관련된 건 누가 알려줘야 돼? 이상하게 생긴 얘가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를 봅시다. 얘는 x분의 1에 y분의 1에 z분의 1이라는 식이 있으면 내가 이 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통분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통분해 보니까 x, y, z 내가 필요한 거랑 관련된 게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는 둘둘씩 올라가요? 각자 없는 거? 그러면 위에가 x, y, y, z, x, z가 위로 올라가겠네? 맞아요. 얘가 뭐래? 얘가 2. 이렇게 됐죠.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얘랑 얘의 관계는 알겠어. 근데 직접적으로 나는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뭔가 지금 식이 부족한 거야. 자, 하나의 식을 더 끄집어냅시다. 하나의 식도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는 x제곱, y제곱, z제곱이라는 것도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얘가 지금 12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안에 게 4니까 16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단 얘는 구할 수 있네. 얘는 2라고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됐네. 얘가 2니까 그럼 얘는 뭐야? 1이네요. 그쵸? 그래서 너가 2고 너가 1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계산이지. 남은 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곱셈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들을 연습을 시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뭐 하냐면 이제 문제를 뺑뺑이 돌려. 계속 풀려. 계속.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생겨. 봐봐. 니네는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보잖아. 우리 1학년들한테 이 문제 보면 어떻게 풀릴지 머릿속에 이미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야, 곱셈 공식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도 곱셈 공식은 되게 쉬워. 왜냐하면 내가 언젠간 풀어본 문제들만 나와. 얘네들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은 어렵지. 처음은 어려운데 좀만 익숙해지면 곱셈 공식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맨날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가지고 혹시 질문 5-3번이요? 5를 다 틀렸네. 5를 다 틀렸어요? 5-1, 5-2, 5-3. 이거를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봐봐. 일단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 a 플러스 b가 만약에 2야. a 마이너스 b를 구하래. a, b가 3이야.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건 구할 수 있어? A 플러스 B 제곱. 맞아요. a 플러스 b 제곱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마이너스 어. 4A. 4ab. 이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할 거지. 할 줄 안 해. 분수랑 뭔 차이입니까? 제가 분수 얘기했잖아요.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a-b가 3이고 우리한테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a-b를 제곱한 다음에 이건 뭐 공식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2ab 마이너스 2ab니까 였다가 4ab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분수 형태로 나와서 헷갈려서 그러는 거지? 네, 그럼 이거 다 그래서 그런 거네? 헷갈리면 바꾸세요. 초반에는 a-b가 루트 21이고 a 3승 플러스 b 3승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얘를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 a 플러스 b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를 a 마이너스 b 가지고 구할 수 있죠? 방금 한 것처럼. 그러면 다시 a 마이너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b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21.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a, b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a를 x로 놓은 거고 b를 x분의 1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a, b는 당연히 뭐야? 1이야 1.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야 1.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야 그냥. 그럼 얘 25죠? 그럼 a 플러스 b는 뭐야? 얘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 5 대입하면 끝났죠. 얘는 어차피 1이고. 이런 식이에요. 역수 형태. 그 다음에 얘도 헷갈리면 똑같이 하세요. 얘도 이렇게 a제곱 플러스 4b 라고 할까? 아니다. 이거 어떻게 놓을까? b를 뭐라고 놓을래? 살짝만 머리 한 번만 써볼까요? a를 x라고 놓을 거고, 그러니까 x를 a라고 놓을 거야. x를 a라고 놓을 거야. 뭐를 b로 놓을까? 그러니까 얘는 x를 a라고 놓고 x분의 1을 b라고 놨잖아. 얘는 x를 a라고 놓을 거야. b를 뭘로 놔? x분의 2죠. x분의 2를 b로 놔야, 그래야 얘를 깔끔하게 a제곱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이제?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구하라는 거야. 됐죠? 그럼 이게 좀 멀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어렵지?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렵네, 배째 이럴 순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건 아는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정을 보자고. 이게 상관없어요. 뭐 얼마나 뭐 봐봐. 나한테 구하라는 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구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a 마이너스 b의 3승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니까 어차피 a, b는 어차피 1이잖아. 그죠? 그럼 1이 아니지. a, b는 2잖아. 요거잖아? 그럼 나는 결국 a 마이너스 b를 알아야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a 마이너스 b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a 마이너스 b 값을 알려면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 a 플러스 b를 알아야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또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 뭘 찾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 나오는 중간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야. 연구하면서.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거 뭐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얘가 2라고. 근데 얘가 지금 뭐 나온 거야? 5 나온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니까 9.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야? a 플러스 b는 원래는 프라마이너스 3인데 아까 전에는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x분의 1도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 b가 둘 다 0보다 큰 거니까 합이 아까 그거라고 한 거야. 근데 이번엔 봐봐. 이거보다 x가 이거보다 작은 음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애야. 그러면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잖아. 이건 뒤집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인 걸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지. 얘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를 알면 이제 여기다 놓으면 얘를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야, 니네가 화목토반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니네는 원래 수업이 몇 시에 끝나? 정규 수업 9시 40분에 끝나? 아무튼 또 질문.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3번이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죠? 뒤에 나온다는 어? 조건식.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잖아. 사칙연산이 뭐야? 곱하기 더인데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야, 우리가 이거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이거 해보라 그러면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이건 전 세계 공통인데. 사칙연산은 전 세계 공통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알아 몰라? 몰라. 이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쵸? 내가 이 별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의한 나만 알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야? 그냥 정의 따라 가는 거야. 이게 처음 봐서 낯설어서 그러지. 그냥 A,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A,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정의야. 아,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B, A. 이거는 어떻게 해라? 앞에 거는 몇 배 해라? 2배 해라. 그리고 뒤에 거는 어떻게 하래? 그냥 더하래. 근데 그냥 이렇게 따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A 별 이제 2B 플러스 A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별은 또 어떻게 계산하래? 앞에 거에서, 앞에 게 A죠? A에서 뒤에 거를 2배에서 빼라. 4B 플러스 2A. 그냥 이런 문제야. 이게 처음 보면 낯선데 한 번 하고 나면 안 틀려요. 됐죠? 찬아, 졸리면 쓰는 거야. 졸리면 쓰라고. 졸리면. 또 7번. 7번이요. 이거 혹시 이렇게 곱할래다 실패했죠? 에이, 합차 공식만 보지 말고 공식 봐, 공식. 야, 이거랑 세트야. 익숙해지셔야 돼. 합차 공식만큼 익숙해지셔야 돼. 이거 누구 인수분해? x 3승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 이건 누구 인수분해? x 3승 플러스 1의 인수분해예요. 합차는 맞는데 아직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차해서 x 6승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건 아직 공식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익숙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계산 문제만 디립다 숙제 내면 되는데, 아, 이게 중3이라 니네 현역 것도 해야 되잖아. 지금 숙제 많아요? 중3 숙제? 중3 숙제요? 그렇게 많죠. 솔직히 적당한. 많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플래너 보니까 텅텅 비었더만. 그럼 그 텅텅 빈 시간을 고등학교 걸로 채우는 건 14번은 아까 그거 똑같은 건데. 통분. 그죠? 예. 이게 알려준 순서만 다른 거잖아. 아까는 얘 알려주고 얘 알려주고 얘 알려주고 삼승을 구하라고 그랬던 거고, 이번에는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와 해보세요 한번. 얘는 일단 야, A제곱 B제곱 C제곱이 16이야.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ABC 분의 AB, BC, CA 이걸 구하라는 건데 얘를 이미 알려줬잖아. 2라고. 그럼 나는 결국 얘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어디 있는 애지?
삼승에도 있고 얘한테도 있잖아. 네. 그쵸? 그럼 됐네.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마이너스 2배에 이거잖아. 근데 내가 얘가 16인 걸 알고 얘도 알잖아. 36이라고 알잖아. 그러면 얘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고생 공식은 거의 조립이에요, 조립.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품 떼다가 막 조립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만만해져요. 15번도? 15번도 거의 조립인데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 야 봐봐. 얘는 부품이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제곱 b제곱 c제곱이랑 ab bc ca랑 abc 이게 다 들어있잖아. 그쵸? 이거 공식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얘 다 들어가 있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b, b, c, c, a가 들어가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 가지고 얘를 알려줬으니까 얘네 두 개 가지고 내가 얘 구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얘를 구했어. 얘 문제에서 알려줬어. 이거 문제에서 알려줬지. 그럼 나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 물어보잖아. 그래서 얘 물어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공식을 다 펼쳐놔. 그럼 눈에 보여. 이거 공식 펼쳐보고 이거 공식 펼쳐보고 나면 막 이렇게 조립해보면 답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7번은 했어요? 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잘 봐. 일단 자, 기본적인 설명부터 일단 들어보세요. 자,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 방정식은 근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일단 느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야, 이 1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근데 그게 무조건이야? 아니요. 그러면 다른 경우는 뭐가 있어? 없을 때. 근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어? 많을 때. 무수히 많을 때 있죠. 그거 중학교 때도 배우냐? 네. 아, 배워요? 아이씨, 그럼 뭐 바로 해도 되겠네. 자, A가 0이고 B가 0입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란 뜻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0 곱하기 X가 0이란 얘기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죠. 얘는 무수히 많다네. 자, A가 0입니다.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X가 3 이런 식이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없습니다. 얘는 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푸는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은 A가 0이 아닌 경우만 다루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이 한 개, 이거를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야, 근이 무수히 많단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X값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단 뜻이네? 그쵸?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해가지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학교를 올라오면 니네는 시선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 뭐냐 하면 이 등호 있지, 등호. 이거 등호는 상황에 따라서 항등식일 수도 있고 방정식일 수도 있어. 이 말을 내 말을 잘 이해를 해봐. 내 말을.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는 1차 방정식이 있어. 1차잖아? 1차 방정식이 있어. 자, 여기에 있는 이 등호가 방정식이라면 얘는 근이 몇 개 있을 거야? 한 개 나올 거야.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면 근이 몇 개 나올 거야? 무수히 많이 나올 거야. 그쵸? 즉,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두 식은 완벽하게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 A는 C랑 똑같고 B는 D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즉 예시로 만약에 2x-1이면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2x-1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단원명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기초적인 재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해보세요. 이런 게 항등식이야.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2x 플러스 1이 만약에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거는 항등식이 되는 거고. 알겠죠? 일단 기본 개념부터 는이 나왔다고 무조건 다 방정식 아니야. 방정식이거나 항등식이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항등식이야.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일단 이 문제가 항등식 문제라는 걸 알아야 내가 항등식을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항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써주는 건 재료 정리야. 알겠죠? 노트에 재료 정리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보면서 적지 마시고 다 쓰고 그냥 영상 보면서 하세요. 아니면 내가 다 써주면 사진을 찍으세요. 내 핸드폰 놓고 다니지. 네. 제 시간대는 갖고 다니세요. 사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응? 지금요? 굳이요? 그렇게 신나면 내가 슬퍼지는데. 자, 항등식은 일단 문구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말이거든.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임의에나 모든이나 이건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자, 딱 요 세 문구야. 요 세 가지 문구. 문제 속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1순위로 항등식을 딱 떠올려 놔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일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항등식 재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항등식이 일단 요런 문구가 나왔을 때 일단 항등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ax 제곱에 bx에 c는 mx 제곱에 nx에 l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어.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항상 성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한국말이잖아. 잘 새겨봐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야. 그럼 모든 실수가 아니라 2개잖아. 2개의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문구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이건 뭐로 봐야 돼? 이걸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항등식임을 인지를 했어. 인지를 했으면 첫 번째, 나는 계수 비교법을 쓸 거야. 이건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계수가 뭐야?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이잖아. 그걸 뭐 하겠다고? 비교하겠다고. 왜? 항등식은 4x-3이 ax 플러스 b야.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 되려면 a 뭐여야 돼? b는 뭐여야 돼? 그래야 항등식이라고.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계수 비교한 거야. 너네끼리 같겠지. x제곱끼리 서로 같겠지. x의 계수끼리 같겠지. 상수항끼리 같겠지. 이렇게 푸는 게 계수 비교법이야. 두 번째는, 야,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며. 그러면 어떤 x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맘대로 그냥 숫자를 넣어도 성립하겠네? 그쵸? 그게 뭐냐면 수치 대입법이야. 그러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는 내가 숫자를 아무거나 넣겠다는 얘기야. 자, 우리 기본적인 거죠.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하나,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미지수 몇 개? 2개. A하고 B 2개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수치 대입을 하려면 최소 몇 개 넣어야 돼? 2개 넣어보면 되죠. 그 숫자는 내가 정하는 거야. X에다 뭐 넣을래? 당연히 0부터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지. X에다 0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3은 0 대입하면 B. 그럼 B값 구했네? 이번엔 X에다 뭐 넣을까? 그쵸, 1. X에다 1 넣으니까 1은 1 넣으니까 A. B는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니네가 따지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문제 보고. 얘는 전개가 편하다. 그럼 당연히 뭐가 편한 거야? 그냥 계수비교법이 편한 거야. 근데 식이 좀 복잡하네? 전개하기가 조금 꺼림칙하네?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수치 대입법 하는 거야. 오케이, 마리? 네. 요것도 이제 문제 보면서 느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다음 식에 대한 설명이야. 자,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맞죠? x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부등식이다. 아니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방정식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는이 있다고 무조건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는은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라고. 그쵸?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맞죠? 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실수 x가 존재한다. 아니죠. 항등식인데 항상 만족하는 건데.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안 되죠. 그쵸? 무수히 많아요. 자, 항등식인 걸 골라라. 자, 얘는 뭐야? 얘는 방정식. 얘는 이거는 이제 전개해봐요. 근데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 항등식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보라는 거야. 양쪽 식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으면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라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래요. 조건이 뭐야? 뭐 같으면 되겠죠.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야? 계수 비교하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쪽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A'의 x 마이너스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되죠. 계수 비교해보세요. 항등식이 되려면 A가 A 프라임이어야 되죠. 상수항 B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A 프라임, B 프라임이어야만 하지. 그죠? 됐어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거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선택해 보는 거야. 전개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 정도면 쉬운 거지. 전개 쉬워요? 그러면 개수 비교. 전개가 거식이에요? 그러면 수치 대입하면 수치 대입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두 개 다 해보는 거야. 첫 번째 개수 비교를 해봅시다. 그냥 전개해 보세요. 그냥 ax-2a bx-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x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뭐래? x 플러스 6인데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1. 얘가 뭐라는 거야? 6이란 얘기지.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구한다. 이게 개수 비교야. 이게 만약에 나는 얘를 수치 대입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x에다 뭐 넣을까? 아무거나 넣는 거 아니야. 머리 써서 넣는 거야. 뭐 넣을까? 기왕이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그죠? 그럼 x에다가 일단 1부터 넣어볼까요? 1부터. x에다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돼요. 7이죠. a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x에다 뭐 넣어? 이번엔 2. x에다가 2 대입하면 이번엔 앞에 제가 날아가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남아? b는 8. 이렇게 되죠. 즉, 이 문제는 개수 비교가 편해? 수치 대입이 편해? 수치가 편하지 않아요? 이거 연립도 해야 되는데. 그쵸? 수치 대입법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경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끼셔야 돼. 알겠죠? 네. 그 앞에 문구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거 고3 때까지 하셔야 돼요. 고3 때까지. 고3 재료예요. 고3 재료. 고3 때까지 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수치 대입이 날까? 개수 비교가 날까? 알겠죠? 고민하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쭉쭉 니들이 하세요. 알겠죠? 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쫄지 마세요. 이런 거 쫄지 마시고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미 얘기해 줬어요.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럼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하면 되겠네? 라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나한테 a 값 구하래요. a 값. a 값 구하래. 자, 잘 생각해 봐. 내가 기본 재료는 이미 설명을 다 한 상태인데 생각해봐. 여기서 a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항등식이거든. 설계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설계 한 번만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답 나오겠다. 설계. 안 돼요.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봐봐. 내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 머릿속에 항등식을 딱 떠올리면 아직 배운 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항등식 떠올리면 니네 방금 니네 머릿속으로 뭘 떠올렸어? 안 떠올렸지. 니네 그냥 이것만 보고 저거 어떡하지? 막 이랬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재료를 먼저 떠올리는 거야.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항등식은 수치 대입 아닌 개수 비교인데? 이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전개할까 숫자 낼까 이걸 선택하는 거야. 자, 전개하려고 딱 봤더니 뭐가 걸려? QX가 뭔지 모르니까 전개가 안 돼. 그럼 내가 항등식의 재료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탈락이야. 그럼 남은 건 하나네. 지금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죠? QX였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없어요.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수치 대입법 중에 누구? X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 0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9가 날라가고 마이너스 A니까 A는 9라는 게 나오겠네. 이게 설계야. 이게 재료를 배우고 나서 니네가 실제로 앞으로 고3 때까지 해줘야 되는 설계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먼저 재료를 알아야 되겠죠. 재료를 알아야 설계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항등식에서 별개로 뺍니다. 별개로. 자,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 이거는 수능까지 가지고 가는 기본 재료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쪽은 내신 재료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조립제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립제법이 뒤에 가서 이제 엄청 많이 쓰일 건데. 그러니까 일단 요거 볼게요. 항등식일 때야.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항등식이니까 일단 지금 우리 상태로는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수치 대입을 하고자 하니 미지수가 몇 개? 3개지. A, B, C 3개잖아. 그럼 나는 최소한 숫자를 3개는 넣어봐야 돼. 3개 넣은 다음에 그 3개를 연립해야 돼. 살짝 에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되죠? 그럼 C 값은 바로 나오지. 대신 나머지가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개수 비교를 하겠다. 가능은 하죠. 단지 이거 전개하기가 조금 짜증날 뿐. 식이 좀 개판이 되겠죠. 그래도 뭔가를 하면 답은 나와.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최적의 풀이법이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냥 수치 대입하거나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저 문제에 특화된 단독 유형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뭐야? 단독 유형이야. 단독 유형의 단독 재료야. 그냥 저 재료는 이 문제에만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자, 일단은 그러면 조립제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쵸? 자, 잘 생각해봐. 니네가 풀 수 있는 최대 차수의 방정식이 몇 차야? 세제곱 어떻게 구해요, 니네?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2차잖아. 3차 방정식 풀 수 있어? 2차 방정식밖에 못 풀잖아, 중학생은.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그것도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조립제법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말이 좀 거창하죠. 그나나 찍어서 맞추자는 거예요. 그게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순서가 좀 거시긴 한데 아닌가? 그래. 선행인데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봐봐. x 3승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
이 식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x-2로 나눌 거야. 나눠볼 거야, 이거를.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직접 나누기 해봤죠? 이거 해봤지? 이거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자, 첫 번째 풀이 직접 나누기 x-2 여기 직접 나누기 해봅시다. 여기 뭐 들어가? x제곱.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빼면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자, 앞대가리 맞춥시다. 뭐 들어가야 돼요? 네, 6x. 그러면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뺍시다. 10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10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죠. 21 이렇게 되죠. 자, 이 작업을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거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해볼 거야. 그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크게 니은자 하나 쓰시고요. 뭐 할 거냐면 여기 개수들만 따올 거야. 개수들만. 그러면 얘는 1, 4, 마이너스 2, 1 이렇게 개수를 따올 거야. 만약에 이게 뭐냐면 3차, 2차, 1차 상수인데 만약에 3차, 2차가 없잖아? 그럼 0인 거야. 개수 따는 거니까. 어쨌든 3차면 무조건 4개 따야 돼. 그 다음에 내가 x-2로 나눌 거잖아. 얘로 나눌 거잖아. 그러면 x-2가 0 되는 x값이 뭐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2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봐봐. 한 줄씩 할 거야. 한 줄씩. 자, 얘부터 일단 내려와. 1이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와? 2가 오죠. 한 줄씩이야. 더할 거야. 그럼 뭐야? 6이지. 다시 뭐 할 거야? 곱해서 올릴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1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뭐가 돼? 10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할 거야. 그럼 뭐가 돼? 20이 되지. 더하면 21. 우리는 마지막을 이렇게 체크해 줄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잘 봐. 뭐 느껴? 느껴? 얘를 뭘로 나눴다는 뜻? x-2로 나누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이게 3차, 2차, 1차 상수잖아. 맨 끝에가 기준이야. 얘가 상수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는 상수 1차, 2차잖아. 즉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나온 얘는 뭐가 돼야 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할 거냐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이게 조립제법 하는 방법이에요. 재밌죠? 니넨 뭐 하셔야 돼 이거를? 익혀와야지. 다음 시간에 와서 홀라당 까먹으면 가르치는 사람 무한하게. 그쵸? 니네가 선행하면서 내 수업을 70%만 간직하고
본 수업까지만 올라와 주시면 제가 1등급 못 만들면 제가 혀를 깨물겠습니다. 70%만 기억해주고 그대로 본 수업으로 올라와서 나머지 이제 채워나가면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은 왜 그걸 그렇게 풀면 그거니? 라고 나한테 묻지 마. 그러면 그거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는 단독 유형, 단독 재료라고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야. 알겠죠? 왜인지는 이거는 본 수업 들어가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봐봐.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야, 1차 없지? 그 얘기는 0x 플러스 5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구분할 거야? 같은 인수가 반복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인수가 차수가 높아지면서 반복되면 이거야. 그럼 조립제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세요. 1, 마이너스 5, 0, 5, 니은. 자, 이렇게 하고 뭐 하냐면 이 반복되는 인수들이 0 나오는 거 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뭐 하라고 그랬어? 그냥 여긴 그냥이야. 그냥. 자, 그냥 내려. 그 다음에 뭐해? 곱해. 그 다음에 더해. 그 다음에 곱해. 그 다음에 더해. 그 다음에 곱해. 그 다음에 처리해. 자, 여기 했죠? 근데 봐봐. x 플러스 1이 몇 개야? 3개지. 3번 해. 얘를 3번 하라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왜냐고 묻지 마. 지금은 이해 못해. 이해할 필요도 없어 사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13. 되니? 되니? 2번 했지? 3개 있으니까 3번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1. 여기 뭐야? 여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여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잘 봐. 얘부터 봐. 얘부터 C, B, A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한다니까. 보통은 문제가 여기도 미지수거든. 여기도 저 1이 얘야. 얘가 1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수비교 수치 대입도 되지만 저 문제는 그냥 이거가 최적의 풀이 방법이야. 사실 왜인지 평생 몰라도 돼. 왜냐면 저 문제는 그냥 저렇게 나와. 그럼 저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왠지도 몰라도 돼. 사실상. 근데 이건 뒤에 나머지랑 연결되는 거니까 본 수업 들어가면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은 해줍니다. 원리를. 왜 이건지.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나을까요? 개수 비교를 하자니 전개고 수치 대입을 할까라고 봤더니 수치 대입이 좋아. 왜냐하면 수치 대입의 장점은 뭔가가 이렇게 한 번에 후두둑 날아가면 좋은 거야. 그럼 수치 대입이 좋은 거야. 지금 얘는 보시면 봐봐. 야, x에다가 1 대입해봐. x에다 1 대입하면 저 위의 식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2 빼기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x에다 1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 날라가죠. 이거 날라가죠. 얘만 남잖아. 그쵸? 그러면 뭐가 돼요? 3b가 되죠. 이러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대입할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랑 얘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얘만 남지. 그쵸? 그러면 c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면 뭐야? 6이죠. 그쵸? 이거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뭡니까? 8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12. 그러니까 c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에다 뭘 대입할래? 이번에 뭐 0. 0 대입하면 얘랑 얘가 사라지지. 그러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0 대입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가 확실히 편한 거야? 수치 대입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편한지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쵸? 뭔가가 날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 연립을 해야 돼서 복잡한 거야. 날아가는 게 있으면 수치 대입이 편한 거죠. 그래서 야, 얘는 딱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치 대입이 편할까? 계수 비교가 편할까? 수치가 편하죠.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지셨나 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가 그거야.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였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계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을 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였어? k 값에 관계없이. 이것도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요 말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말만 잘 생각을 해봐. 봐봐. 만약에 EK 마이너스 3 플러스 AK 마이너스 B가 0이야. 근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이 식을 일단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로 묶어봐. K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 그냥 넘겨. 그러면 B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자, 얘가 뭐 한다고?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근데 뭐라고? K 값에 관계가 없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K 값이 관계가 없다는 뜻은 K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K 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변동이 없으려면 K를 누구랑 붙여놓으면 돼? 0이랑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쵸?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항등식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야. 원리는 그건데 우리가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풀지를 그냥 재료화해서 딱 정형화해 놓자고. 이런 거야. K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뭐 K 플러스 뭐는 0이라고 식을 정리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네가 0이고 네가 0이라고 놓고 풀 거야. 이게 결국 항등식에 대한 개념과 똑같은 거잖아. 이거를 재료화해서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야. 넣었어? 네,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얘가 x값에 관계없이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풀 거라고? 뭐 x 플러스 뭐는 0 이렇게 놓을 거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네가 0이고 네가 0이라고 놓고 풀 거야.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a-5의 x 2a-b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0이고 네가 0이다야. 그러니까 a는 5. 그럼 b는 10. 그냥 이렇게 놓고 풀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뭐 하면 돼? 뭐 x 플러스 뭐는 0이다. 이렇게 놓고 풀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청개해보세요. 얘는 ax에 bx니까 뭐야? a 플러스 b죠? 그죠? 이거에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라는 거야? x 플러스 7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항등식이네. 뭐 얘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00이라고 놓으셔도 되고, 아니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뭐야? 개수 비교랑 똑같이 생겼네. 그럼 얘는 1이다 얘는 7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바리.